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동입니다. 지금은 아주 인기 있는 주거단지는 아니지만요. 70년대만 해도 홍제동은 서부권을 대표하는 생활의 거점이었습니다. 70년에 생긴 유진상가는 인왕시장과 함께 과일,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명성을 많이 떨쳤었죠. 서대문구에는 생활권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재울 생활권, 부가연동 생활권, 그리고 여기 홍은 홍제 생활권이 있습니다. 아실에서 추출한 건데요. 서대문구에 있는 동별 아파트의 개수입니다. 근데 이 중에 보시면 홍제동이 가장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가재울 뉴타운 남가자동, 북가자동보다도 그리고 홍은동보다도 홍제동이 제일 아파트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빨리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세를 보면은 도심지에 가까운 서대문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값이 더 비싸죠. 근데 남가자동, 북가자동도 있는데 홍제동은 여기 순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많은 홍제동의 아파트들이 90년대 생겨났거든요. 여기 홍제현대, 홍제한양 92년, 93년, 그 다음 무학청구 1차가 94년, 무학청구 2차가 97년, 그리고 유원하나 96년, 문화촌현대가 2002년, 그리고 홍제현 힐스테이트, 인왕산 힐스테이트 등 해서 대부분의 아파트가 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산기슭의 아파트들이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는 뉴타운 같으면은 평지 사각형의 부지에 아파트들이 밀도 있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권이라든지 학원가가 형성되기 쉬운데요. 산 지형 때문에 홍제동 같은 경우는 통일로를 중심으로 종렬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중심지가 물론 홍제역이긴 하지만 학원가가 없습니다. 여기 독립문에 조금 있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가 낡았고 또 어떤 대표 학원가 같은 게 근접해 있지 않고 상권도 통일로 인근에만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아무래도 시세가 강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신축이 근 20년 동안 거의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은 20년 들어서 홍제 2구역 재개발한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가 입주했고 그 다음에 홍제 3구역을 재개발한 홍제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또 입주했고 홍제 1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인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 파크가 최근인 22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는 있습니다. 시세를 보면은 서울 중위권 아파트 정도 수준은 됩니다. 신축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선호에선 좀 멀어져 있는 홍제동이었는데요. 사실 홍제동은 장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광화문, 종로, 시청 같은 어떤 CBD 업무 중심지에서 가깝다는 점이죠.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 일대 광화문이나 종로에 직장을 두고 있는 20, 30대가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마포라든지 아현동보다는 집값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주거지로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은 홍제 IC랑 홍은 IC를 통하면 내부순환로를 바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3호선 홍제역, 무학제역이 있어서 이들 아파트 대부분이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압구정이나 고속터미널 등 강남권으로 20분 정도 지하철을 타면은 진입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홍제동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숲세권이라는 겁니다. 인왕산, 안산, 고운산, 백년산 등이 가까운데 도심지에 가까우면서도 이렇게 산이 가까운 아파트들이 서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 홍제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도 후문으로 가면은 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산책로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지에 살면서도 바로 산을 접근할 수 있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홍제동에 살면 서촌, 북촌, 광화문, 경복궁, 안국동 그러니까 요즘에 그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어떤 핫플레이스들이 많은 카페라든지 맛집이 있는 곳에 가는 게 되게 가까워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남동, 연희동, 홍대도 가깝죠. 차로 가면. 대중교통은 살짝 불편하지만 그래서 이런 점들도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대학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 호재이긴 하지만 강북 횡단선이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 홍제역에 역이 개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북 횡단선을 타면 서쪽으로는 목동 5호선, 등촌역 9호선 그리고 동쪽으로는 기름역 4호선, 그다음에 6호선 올곡, 청량리까지 이렇게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환승이 불편했던 이쪽 홍제동에는 큰 호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착공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요.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홍제동은 아무래도 아파트들이 연식이 오래되어서 그 시세가 받쳐주진 못했는데 기존에 있던 그 홍제 현대 같은 아파트들이 대부분 90년대 많이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3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조만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 역 주변에 평지에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들이 많이 그 사이에 지어졌는데 얘네들도 지금 노후화가 이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 20년 동안에는 개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 주거단지가 아니었지만 다시 이곳이 개발이 된다면은 모두 이제 신축 아파트가 된다면 또 다시 어떤 생활 거점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재개발 구역들을 보시면은 몇 군데 사업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왼편부터 보시면요. 고은산 서측이라 해가지고 이곳은 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3080 사업지죠. 네, 이곳은 지금 사면 21년 6월 말 이후에 사면은 모두 현금 청산이어서 사면 안 되는 곳인데, 가보시면 되게 뭐랄까 서울에 이런 곳이 할 정도의 단독주택들이 아담하게 있는 조용한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지금 지정됐지만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개발지는 여기 북한산 더샵 바로 옆에 홍은 사거리에 인접해 있는 홍은 1구역이란 곳인데, 이곳도 과거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재개발 추진하다가 17년에 해제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물론 여기 보시면은 이곳이 빌라나 어떤 주택가라기보다는 소규모의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기도 하고 소액의 투자는 사실 쉽지 않을 그런 구역입니다. 물론 위치가 또 너무 좋고 해서 비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임차인 조사고 뭐 하는 그런 포스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한다면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이곳 재건축 지역인 홍제 3구역입니다. 여기는 무학재역에서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이곳에 보시면은 유명한 아파트가 인왕아파트, 안산맨션, 인왕궁 맨션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약간의 빌라랑 단독들이 좀 들어가 있는 작은 구역인데요. 총 634세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도 구역 설정은 되게 오래전에 됐거든요. 2010년에 구역 지정이 됐는데 2011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고 22년 7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이미 났습니다. 원래 이곳은 재건축이기 때문에 원칙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 설립 이후에는 거래가 불가능한데 현재 거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시행 인가부터 3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도정법상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곳이 지금 사업 시행 인가 나고 나서 아직 착공이 안 돼서 착공 전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최근 기사에 보면은 사업시행 인가를 다시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에 변경 인가를 받으면 아마 이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뭐 초중반 정도에는 이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곳이 조합원 수가 455명이고 총 634세대 짓는데 임대도 있고 해가지고 일반 분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관리처분 때 발표됐는데 25평대 같은 경우는 6억, 34평 같은 경우는 8억 3천이어가지고 좀 비싸다는 평가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좀 조합원들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장 해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 약간 사업 지연이 될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호선 초역세권에다가 시공사 현대건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신축, 그리고 이렇게 도심지에 가까운 곳에 신축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가능하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피는 한 3, 4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뭐 조정이 좀 더 될 수도 있겠죠. 요즘에 좀 조정되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잘 보시다가 저렴한 매물이 있으면 한번 고민해봐도 될 괜찮은 구역 같은데요. 다만 이제 사업성이 좋지 않으니까 비례율이 일단은 뭐 100% 정도로 하겠지만 나중에 혹시 추가 분담금이 나올 우려도 있으니까 준정 평가액이 좀 작은 거를 사는 게 좀 더 안전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또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있는데 여기는 홍제 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홍제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곳인데 추진위까지는 지금 구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좀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지금 위성 사진을 보시면은 이 큰 주차장 부지가 있고 앞에 몇 개 큰 교회 있고 이런 건물들이 포함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준주거랑 일반 상업용지고 총 토지 등 소유자 수가 83명인데 원래 그 계획은 용적률 570%를 받아가지고 공동주택이랑 기타 판매 업무시설 같은 어떤 주상복합을 지을 예정이었는데 좀 의견 통합이 안 되고 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견해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개인의 관점에서 사실 그래서 투자할 만한 곳은 아니죠. 이게 건물이 크고 하니까. 그리고 다음 진행하고 있는 곳은 홍제 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인데 유진산과 건너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아까 홍제 3구역보다는 진행이 좀 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까지도 했는데 여기 19년 기사에 보면은 원래 21년 11월 착공 예정이었는데 2020년도 기사에 보면은 서로 조합원들끼리 뭐 고소고발하고 있다 해가지고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곳 역시 상업용지고 지도에 보시면은 모텔 카센터, 마트 해서 좀 이렇게 큰 건 중심으로 돼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 수가 또 44명밖에 되지 않아서 개인들이 투자할 곳은 아닌 그런 구역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액으로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다면은 여기 세 군데 동그라미가 쳐진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는 구역들입니다. 간단히 이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류장, 승강장에서부터 250m, 근데 올해 한해서 특별하게 22년까지만 350m로 완화가 됐는데 350m 안에, 그러니까 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보통 용적률을 2종 일반, 3종 일반 주거 같은 경우는 250에서 300% 사이를 받는데 이들 역세권 시프트는 최대 허용 용적률 500%까지 짓게 해줘서 그만큼 이제 분양 개수가 늘어나면은 남는 일반 분양의 50%를 정부의 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장기 전세주택이라든지. 그래서 이름이 역세권 시프트인데 이 세 군데가 추진을 했습니다. 보은산 초등학교에 있는 이 홍제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는 좌측 같은 경우는 빌라가 또 많고 그다음에 산밑이어가지고 원래 1종, 2종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성이 물론 3종도 약간 일반 조금 있지만 1, 2종 토지가 있어서 좀 사업성에 약간의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보시면 신축도 좀 많고요. 그리고 구역계가 몇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동의서를 많이는 거뒀지만 또 진입로 문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좀 진행 사항을 보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오른편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단독 다가구가 많아서 만약에 된다면은 사업성은 왼편 구역에 비해서는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또 이 단독 다가구가 많다는 거는 월세 받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는 거여서 과연 동의를 75% 나중에 조합 설립 때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드는데 일단은 65% 거뒀다는 말도 있고 해서 구청에 여기 보면은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구청에서 통과했다라는 그 현수막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그래도 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원주민들이 그래도 많다 이렇게 긍정적 얘기를 하시는 구역이어서 만약에 여기서 소액 매물이 있다면 저라면은 다른 추진 구역들에 비해서는 이곳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인왕초 위편에 있는 홍제 2구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추진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가보면 사실 세 군데 중에 제일 신축이 많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참고로 보시면은 여기 태영 아파트 쪽에 홍제천에 가까운 태영 아파트 쪽에 이렇게 토승달 모양의 부지가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쪼개서 반반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려면 1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역을 일부러 쪼갰다 그래요. 빨리 하기 위해서. 반달 왼편에 해당되는 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를 접수했다 그러고 오른편은 지금 동의서가 조금 부족해서 더 걷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대략
240세대 정도 지어질 예정입니다. 15층 정도 지다고 했던 것 같아요. 용적률은 한 250% 좀 안 되게 받고. 근데 이거는 이제 가로주택이기 때문에 소규모고 그래서 다른 재개발만큼 시세가 크게 안 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이런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굉장히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기 아래편에 제1주택이라고 가로주택을 추진하는 구역이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 위성사진을 보시면 세 동이 있는데 제1주택이 여기 반에 어떤 상가 건물 2개가 있는데 이 애들을 포함할진 안 할진 모르겠지만 직사각형 부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층이니까 여기도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곳들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제 생각에 그 홍제동이 이슈가 된다면은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곳은 바로 유진상가랑 인왕시장 재개발입니다. 이게 과거에 한때 홍제 1구역이라고 홍제 1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유진상가, 인왕시장, 원일아파트까지 해서 이 일대를 크게 포함시켜서 개발을 추진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구역 지정이 되었고 15년에 사업시행 인가까지 신청을 했는데 그 건축 심의가 보류가 되다가 2016년에 박원순 시장 때 일부 이제 해제 요청이 접수가 돼서 2017년에 서울시가 직권으로 이 구역을 해제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여기 유진상가에 뭐 홍제유연 뭐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유진상가도 1970년 지었으니까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지금 입지가 좋기 때문에 항상 이곳에 어떤 개발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9월에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공모했는데 그때는 이제 유진상가를 빼고 진행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인왕시장이랑 원일아파트랑 주변의 단독을 포함해서 이런 구역으로 동의서를 거뒀는데 그때 이제 동의율이 65% 정도 나왔다 그러고 근데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보류 판정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보류라는 거는 미흡한 점을 보완해 오면은 통과시켜 주겠다는 건데 왜 보류가 났냐 했더니 서대문구 구청장님이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유진상가랑 통합해라. 왜 너네만 하냐 해서 보류시켰다 그래요. 어쨌든 이번엔 선정이 안 됐는데 여기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공모한 구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특이한 사항이 이 인왕시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왕시장에 보면은 필지를 보면 요 두 필지가 굉장히 큰데 이게 시장 운영하는 법인들이 이 큰 땅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의사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안 하고 싶어 하는지. 근데 부동산에서는 이분들도 찬성 쪽으로 돌았다고는 했습니다.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굉장히 지분이 작은 뭐 여기 상가라든지 이런 거는 살 수 있지만 어쨌든 실거주라든지 실사용의 의무가 있긴 하고 그리고 물건이 사실 거의 나올 게 많지 않죠. 여기가 대지주고 그러니까 앞부분에 상가랑 원일아파트 정도가 있고 주변에 단독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매물은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성원 현재 서대문구 구청장이 인터뷰를 자주 하셨는데 이분은 유진상가랑 인왕시장을 같이 개발하고 싶어하는 개발 쪽에 쓰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유진상가를 도시재생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여기 보면 되게 꿈이 거창한데 제2의 코엑스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홍제동을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계속 여론에서 피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감도가 과거에 유진상가랑 원일아파트, 인왕시장 모두 포함해가지고 큰 어떤 구역으로 정해졌을 때 홍제 1구역 당시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할 때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48층에 이렇게 4개 동, 이게 지금 홍제청 같고요. 그래서 4개 동의 주상복합을 지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현재 서대문구 구청장님 말씀처럼 제2의 코엑스처럼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고 결론적으로 지금 홍제동이 지금은 노후화된 도시
보시지만 이런 어떤 아파트들이 30년 연한이 다 되어가고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지들도 예비 후보지지만 추진을 하고 있고 유진상가랑 원일 아파트 인왕시장에 대한 어떤 개발 이슈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어떤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홍제동의 개발 호재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네이버에서도 제 블로그 한번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